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 관련된 호재도 다 받아들였고요.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소매 판매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것보다는 시장은 조정에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제 조정이 나왔던 탓인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상승폭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집중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많이 나온 점이 지수의 상승을 조금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300명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31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오늘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 쓰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시초보다는 조금은 주춤합니다. 0.27% 올라주면서 2,545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1%대 상승률 기록하면서 84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는 0.01% 소폭 하락합니다. 34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494종목이 오르고 있고 30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872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368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97억 원, 개인은 2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만 사들입니다. 593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섭니다. 기관은 363억 원을 덜어내고요. 개인은 119억 원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만 816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원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건물을 폐쇄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그러면서 1%대 낙폭을 보입니다. 64,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호실적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10만 원 선을 터치했다가 지금은 주춤합니다. 1.22% 낙폭을 보이면서 96,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맞손을 잡는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5.04% 급등해줍니다. 81만 3천 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보시면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200만 명분을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27% 올라줍니다. 29만 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P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마페인트는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보이면서 이틀째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상승세가 아주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호재 속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1%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HLB는 선양 낭성암의 이상 환자를 등록한 것이 이제 조기에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0.54% 올라줍니다. 9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이 오늘 상장을 첫날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공모가를 상회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 캐몬과 진매트릭스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3상을 발표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의약품과 음식료업, 서비스업, 화학, 종이목재 등 여러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반면에 운수장비와 전기가스업, 기계, 보험, 전기전자 등의 업종에서는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소프트웨어와 종이목재, 제약, IT 소프트웨어와 SBC, 통신장비 등 다수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 어떤 수급 상황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LG화학을 상위 3개 종목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유나이티드 제약은 상위 3개 종목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유지훈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네. 그런데 어제 제가 댓글을 사실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많지가 않아요. 네네네네. 너무 적어요. 네네네. 지금 그래서 어제 댓글 쭉 읽어보니까 어제 네. 랩하셨잖아요. 네네네. 랩은 안 하시는 걸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가님께서 노래 한 소절 좀 정확하게 테스트형 그거 말고요. 좀 진짜 노래처럼 한번 해주시면 이제 댓글 많이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노래 좀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요. 악상이 떠오르셨어요? 제가 베토벤이세요? 옛날에 그 젊었을 네. 때 음악을 밴드 생활 한 10년을 했습니다. 오, 대박. 네네. 아, 그럼 노래 잘하시겠어요. 글쎄 전기 네. 기타, 클래식 기타, 그 다음에 뭐 베이스 기타, 오. 클라리넷, 뭐 오. 색소폰까지. 제가 또 오. 군악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다 할 줄 대박. 네네네. 몰랐어요. 네, 다 할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악상이 금방 떠올랐어요. 네. 제가 노래를 못 하는데 악상이 떠올라서 한번 네. 한번 한번 해주세요. 네, 불러보도록 댓글을 하겠습니다. 불러일으킬 만한 악상. 댓글을 달아줘. 댓글을 달아줘. 왜 저래요? 달아줘. 아, 어떻습니까? 댓글 이번에 달아주실 것 같아요. 불쌍해서라도. 네네네네. 옛날에 헤비메탈을 좋아했는데요. 네. 아, 제가 헤비메탈, 예, 헤비메탈 이러고 했는데, 기타 네. 치면 이러고 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저절로 이 트로트가 되네요. 네, 요즘 트로트가 또 댓글 좀 대세잖아요. 달아줘. 네. 예. 너무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옛날에 그래도 제가 네. 신세대라고 해갖고요. 저랑 차이가 예. 너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서. 헤비메탈 같은 거 네.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트로트로 좀 바뀌어 버리게 바뀌셨네요. 되네요. 취향이 좀 바뀌셨네요. 네, 근데 의상을 보니까 네. 이게 근데 너무 옛날 의상 아닙니까? 예쁘지 않아요? 아, 그래서 너무 제가 예쁜데? 어저께 네. 백선의 앵커님께서 탈북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증거 사진을 찾았습니다. 네? 증거 사진요? 네. 짠! 짠! 자, 백선의 앵커님. 자, 중앙방송에서 아나운서 진행했다는 증거 사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북한에서, 진행한 거 맞죠? 탈북하셨죠? 아니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그러니까 비주얼이 그렇게 보이실 수는 있는데 네. 북한이 아니고요. 지금은 방송국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김해에 있었던 김해 방송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TV 백선의 앵커입니다. 아닙니다. 친애하는 김정은 네. 중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평양공원에 나섰습니다. 네, 뒤에 보시는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겠지만 김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북한 맞는데. 근데 이거 왜 사람 합성입니까? 합성 아니고요. 네, 약간 CG가 조금 좋지가 못해서 그랬습니다. 네, 그럼 본 주제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의혹을 제기하실 것 같아서. 자, 이러고 진행하도록요.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저희 진정을 하고 본 주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뭐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백신이 생각보다 개발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뭐 네네네. 화이자에 이어서 뭐 모더나까지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백신들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영향을 받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백신 개발 뛰어들면서 네. 지금 백신 개발 업체들, 치료제 개발 업체들, 그 진단키트 업체들이 많이 주가가 뭐 10배, 20배, 30배까지 뭐 올라가 주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부자들이 사실 좀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시들시들하고요. 셀트리온이 조금 치료제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백신 개발은 화이자하고 모더나에서 아주 섬상까지 갔는데 굉장히 효능 좋은 백신들이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백신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조금 약간 지금 침체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대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위탁 생산 업체들, CMO 관련 기업들이 네. 오히려 지금 수혜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CMO죠. CMO를 그 수주한 경력이 있는 녹십자가 있습니다. 녹십자, 네. 녹십자의 모회사 녹십자 홀딩스 주가 지금 잘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노바백스로부터 코로나19 백신 CMO 계약을 체결한 SK케미칼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아까 금방 말씀하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이 기업들이 있고요. 현재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도 수요가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기업이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딱 캐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오히려 연간 생산량을 좀 정할 수 있어 갖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의미 있게 백신을 뭐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인데 사실 뭐 의미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지금 네. 코로나19 올해 상당히 좀 위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 4분기 CMO 수주 증가로 흑자 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뭐 깜짝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내년까지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갖고 지금 계속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 3공장이 올 가동률이 30%가 안 됐거든요. 네. 이제 가동률이 지금 계속 60%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4공장 또 짓고 있다는 얘기가 기공식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5공장까지도 지려고 이제 부지를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오롱 생명과학도 요거 좀 진출하려고 좀 요거 좀 신설 회사를 좀 만들고 SD팜, 바이오넥스 이런 쪽도 지금 공장을 좀 증설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증권사 전망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은가요? 네, 좋네요. 빨리 나가서 사셔야 돼요. 지금 사면 되나요? 네네네. 지금 자본주의 웃음 질 때가 아니고 나가서 빨리 클릭질해서 주식을 매수할 때입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는요, 녹십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2배나 올렸습니다. 2배요? 예. 지금 기존에 지금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이거. 예. 집에다 바로 전화하시겠네요. 네. 26만 5천 원에서 네. 2배 가까이 올린 51만 원. 네, 목표가를 지금 26만 원에서 51만 원 많이 사야 될 것 같은데. 전 재산 털어서 미수몰빵 사시겠네요. 이거 사놓고 네. 이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놓고 돼요? 네. 서울역에 노숙을 하셔야 됩니다. 사놓고 예. 노숙을 해야 돼요? 근데 보고 있으면 중간에 매도하고 네.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목표 주가까지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서울역 가서 노숙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삼성증권에서는 SK케미칼을 지금 기존에 24만 원에서 45만 원, 약 80%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실적이 나올 것이다. 지금 올해 지금 진단키트 시약 업체들은 올해 지금 매출이 많이 났거든요. 네, 많이 올해 나왔죠. 지금 이제 네. 정점 찍고 내년에 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이제 백신 개발이 나오면서 위탁 생산 업체들이 네. 내년에 피크가 될 것이다. 내년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다시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신 위탁 생산과 관련한 업체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종목들도 다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높은 주가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다 이런 이유로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 또는 이제 절차가 까다로워서 해외 직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이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과 협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 이제 뱅커님 밤마다 그 미국 직구 사이트 들어가서 아마존 들어가서 네. 쇼핑하느라고 잠을 못 자갖고 눈이 항상 새빨갛게 충혈돼서 다크서클이 오시는데요. 있죠. 네. 하고 오시는데 아침에 보면 이제 그럴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브라질에 뭐가 있습니까?
브라질에 뭐가 있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존이 있고 미국에는 요거 이름을 본따서 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세계 최대 상거래 업체인데요.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진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11번가하고 손을 잡고 진출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커머스 거래액 순위로 보면요. 1위가 지금 네이버고요. 네. 2위가 지금 이베이 코리아, G마켓하고 옥션 네. 2위가고요. 3위가 이제 쿠팡, 그리고 이제 4위가 11번가거든요. 근데 이제 11번가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 우리나라 진출한다고 보는데 사실 뭐 이거보다도 뭐 11번가하고 진출해서 뭐 한다기보다도 아마 그 뒤에 있는 모기업인 SK텔레콤이라든가 SK그룹 요거 좀 그 무게감을 좀 보고 아마존이 11번가하고 좀 손을 잡고 국내에 좀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방금도 언급해 주셨듯이요. 네. 근데 이 많은 기업들이 뒤로 하고 아마존과 SK가 손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뭐 일단은 거대 기업, 두 개 거대 기업이 있으니까요. 좀 둘이 손을 잡는 게 좋다 좀 보시면 되겠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거의 통신 쪽에서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좀 탈피해서 다른 또 매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요 아마존하고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하고 손을 잡고 진출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SK도 아마 지금 아마존하고 지금 일단 손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휴 방법이 궁금한데 제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진출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소비 행태가 달라갖고 그동안 진출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예, 조금 아무래도 보통 우리나라 보면은 이마트도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고형으로 이렇게 쭉 쌓아놓고 그 무너져갖고 뭐 영상 보셨습니까? 예, 무너져갖고 그냥 칼 다다다닥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그러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떤 영상을 찾아보시는지 저랑 공유 좀 해주세요. 네네. 그거 제가 보고 싶은 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알아서 뜹니다. 그냥. 알아서 뜨나요? 뭐 옆으로 네. 그냥 뚝 떠요. 뭐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나요? 네네. 그러면 뭐 악어가 뭐 이렇게 뭐 잡아먹는 거 왜 이렇게 그런 거 뜨는지 어떤 모르겠어요. 영상들을 보시길래 그런 게 뜨나요? 한번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모릅니다. 옆자리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 뜨는지 제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분을 약 30% 정도 인수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네. SK텔레콤이 저번에 투자를 한 5천억 받았는데 네. 그 지분 넘긴 걸 계산해 보니까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지분 가치라고 보는데 약 30% 정도 인수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시너지 효과를 날지는 조금은 지금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일단 레드오션입니다. 꽉꽉 차 있어서 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사실 저기 들어가서 수익이 날까?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당연히 할 수 있죠. 워낙 네. 공룡이기 때문에 첫 레드오션에 들어가서 뭐 크게 뭐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들어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좀 진출하면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아직 전문가들도 예측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공룡 기업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또 1위는 아닌데 이 두 기업의 제휴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직구의 접근성, 우리 직구의 뱅커님께서 접근성, 지금 우리 뱅커님께서 더 이상 밤에 잠을 안 자도 된다. 밤에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설쳐도 된다. 네. 해도 되는데 업계에서 일단은 큰 파장을 일으키기 좀 어려울 것이. 직구족들에게는 좋겠지만 네.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지금 일으키기 어렵지 않겠냐 좀 보고 있고, 일단 뭐 11번가 내에 뭐 아마존이라고 이렇게 웹을 만든다고 단순히 그 매출이 늘어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배송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지금 네. 배송도 뭐 거의 치열하지 않습니까? 너무 치열하죠. 그리고 아무리 직구라고 해도 이걸 매입하고 국내에 있어서 배송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제가 얘기가 섣불리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들도 이 업계에서도 정말 어떻게 반응이 날지 아직 전망이 쉽게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이 제휴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세 기업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세 기업이나 벌써 있나요? 네네네네. SK텔레콤이 먼저 있고요. 국내 그렇죠. 1위 통신업체죠. 일단 11번가 일단 자회사로 이제 들고 있으니까요. 여기 가장 수혜 받을 것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G 모빌리언스가 있는데요. 이제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인데요. SK텔레콤 파트너사로 일단 11번가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다음에도 이제 다날인데요. 요것도 모바일 결제 업체인데요. 11번가가 이제 결제 솔루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어서 결제액이 아마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제 관련 종목인 KG 모빌리언스하고 다날이 일단 선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두 거대 공룡 기업입니다. 두 기업이 제휴를 하면서 지금 어떤 효과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11번가의 IPO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유지훈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전자와 한진칼입니다. 먼저 LG전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G전자는 이정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보유 중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주셨는데요. LG전자 오늘 85,4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8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신혼가전은 LG전자로. 신혼은 언제? 우리 백선 앵커니 엄기전하고 결혼해서 딱 LG 가전제품 쫙 신혼장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네요. 현실은 지금, 현실은 왜? 현실은 제 옆에 유지훈 전문가님이 앉아 계시네요. 저하고 보러 가는 겁니까? 아주 몸서리를 치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 아주 몸서리를 치네. 몸서리라뇨. 자, LG전자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3분기 네. 매출이 좋고 4분기에도 매출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증권사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코로나19 수혜 가전 수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네. 백선 앵커님께서 결혼을 하시면 또 가서 살 거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일단 시장에 전망해주고 있지만 네. 자, 일단 시장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4만 원부터 이제 9만 8천 원까지 이미 많이 올랐네요.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요거 이제 저점에서 4만 원에 사셨으면은 지금 가전제품 싹 장만했던 요거 팔아서 사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지금 딱 매도해서 자 가전제품 싹 네. 풀 세트로 쫙 그러니까요. 최고급으로 네. 쫙 냉장고도 500만 원짜리 TV도 1000만 원짜리 이렇게 딱 장만했을 텐데 네. 왜 안 샀습니까? 전문가님께서 안 알려주셨잖아요. 제가 엄기준하고 결혼하고 알려줬는데 엄기준하고 결혼해라 이제 신혼 내가 돈을 못 주니 이 종목 사서 수익내서 신혼 장만하라 했는데 아니 근데 전문가님께서 제 생각에는 제 꿈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 꿈에서 저한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가 없다고요? 네. 항상 요거 끝나면 자고 있으니까 내가 제가요? 옆에서 저저저 얘기하는 걸 못 들었겠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뭐하시면 됐습니다. 안 되죠. 네, 또 더 이상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무거운 기업이 현재 자, 주가가 지금 보면은 4만 원대부터서요. 계속 올랐죠? 쭉쭉쭉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보면은요.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야, 98,900원. 98,900원이네요. 야, 딱 100원, 10만 원에 딱 100원 모자르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현재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 쉬지도 이런 무거운 종목이 쉬지도 않고 올라갔으면 조정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정도의 조정은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에 사셨는지 정말 좀 궁금하긴 한데요. 네. 여기 지금 수익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아마 9만 원에 사시지 않았겠죠. 9만 8천 원에 사셨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수급입니다. 수급이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올라갈 때 정말 많이 써졌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9월, 10월, 11월 계속 매도 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도로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터닝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가 지금 이제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첫째, 기관이 매도를 멈춰야 됩니다. 둘째, 더 좋은 주가가 터닝해서 올라가려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4분기 실적이 근데 왜 이렇게 매도를 하냐? 4분기 실적이 좋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느냐? 먼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나오는 거고요. 4분기 실적이 3분기만큼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주가를 유지하려면 더 좋은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증권사들이 일단 전망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조금만 이미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고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기관이 매도를 멈추고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둘 중에 하나가 매수할 때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가시면 LG전자 가장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호실적인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벌써 주가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기관들 팔아내고 있는 모습 방금 전에 보셨을 텐데요. 기관이 매도를 멈추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 재확산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김현정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진칼 분석 부탁드립니다.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고 봐야 하나요? 경영권 분쟁 때문에 안 팔고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눈물 표시해 주셨고요. 전망과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한진칼 오늘 76,100원에 시작을 해서 75,9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앵커님, 이제 제가 포기해야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잔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이 사진 무슨 사골처럼 우려먹으시네요. 이걸 보면서 이걸 보면 이제 떠나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떠나보낼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이 뚝 떨어진 사진입니다. 예. 자, 한진칼. 네. 자, 사실 이거 지분 경쟁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는 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아마 지금 물 건너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거의 뭐 90% 이상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산업은행이 누구 편을 들어두든지 경기권 문제가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예, 네. 일단은 동생 지금 지금 뭐 대한항공 회장 분한테 몰아준 건 끝난 거니까 일단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사 쪽에서도 지금 뭐 경영권 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비중 축소, 중립 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한마디로 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도라고 하면은 지금 욕먹기 때문에 증권사 그래서 리포트. 다른 단어를 표현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볼 때 시장 수익률 하회, 뭐 비중 축소, 네. 비중 축소, 뭐 이렇게 중립 이런 네. 의견은 그냥 매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도. 그거를 매도라고 말하면 큰일 날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네. 걔네들 그 친구들도 뭐 월급쟁이들 때문에 네. 그렇게 매도하라 그러면 네.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네가 뭔데 매도를 하라 그래? 그래서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경영 분쟁은 끝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 아주 치열했는데 누가 한쪽을 들어와서 한쪽 편을 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여기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3자 연합이 일단 실패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나죠. 조현아 누나가 이제 거의 뭐 실패한다 보면 되겠고 만약 이 지분 경쟁이 끝나게 된다면 사모펀드에다가 돈을 댄 투자자들이 돈 돌려주세요. 이제 끝났으니까 내 돈 이제 끝났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또 환매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주식을 또 팔아야 됩니다. 지분 경쟁 하려고 주식을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환매해달라 그러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네. 뭐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75,000원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올라가기보다도 떨어질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라고 지금 보시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신 게 어쩌면 지금 76,000원, 75,000원이 네. 같은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네. 이게 또 갑자기 팔라고 했는데 또 여기 지금 한 가지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매도하라고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네. 하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80% 경영권 분쟁은 90% 네. 일단 추는 기울었다고 좀 보시고 대응하신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3자 연합 쪽에서 일단 이걸 막기 위해서 네. 뭐 법정 분쟁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강력하게 법정 분쟁을 하는 방법인데 네. 일단 산업은행이 거기 정부를 뒷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쉽지가 않다. 이게 지금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권 분쟁 끝나고 네. 결국 환매물 얘기가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주가가 뭐 지금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강력하게 뭐 법적 분쟁한다 그러면서 출렁거릴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렁거리다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90%라고 보시고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 보유하고 있으시면 좀 반등 나올 때 좀 비중을 쭉 축소하시면서 매도 조심스럽게 탈출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요. 주가도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차트 봐도 그렇네요. 네네네 추가로 올라가서 더 먹기도 어려운 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면서 탈출하는 게 좋지 않게 보고 있고 만약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혹시 단기적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때를 이용해서 단타 매매 네. 외에는 접근하지 마시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경영권 분쟁 때문에요. 2만 원대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경영권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권 분쟁 얘기, 지분 매입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그냥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가고 해서 11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경영권 분쟁이 지금 약간 소강 상태가 되니까 계속 줄줄줄줄 떨어지고 있고 또 얘기 나오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최근에도 보면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아주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도로 빠지고 네. 이런 식의 장이 계속 연출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단타로만 좀 접근하시고 이거를 지금 매입해서 수익 내기는 너무 늦지 않나. 매수하려면 이미 올 여름이나 3월 경권 분쟁이 한참 있을 때 그때 매수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런 침체기는 해서 지금 수익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 실패할 확률이 80%라고 보시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주가가 좀 오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셨을 텐데요.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